이제 맛집 검색은 1분 맛집. 안녕하세요, 1분 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 인스타 광고에 지쳐 제가 직접 솔직한 리뷰를 해보고자 1분 맛집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부평동에 있는 복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화상노포 중국집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맛있기도 한데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가게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꽤 오래되어 보이는데 3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부터 노포스러운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사장님께서 주문을 받으실 때는 한국말로 하시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실 때는 중국말로 대화하시는 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중국 느낌의 눈에 들어오는 장식품들도 있었고 테이블은 20석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가 적혀있는 오래되어 보이는 메뉴판도 있고 깔끔한 메뉴판도 따로 있는데 한자 적힌 메뉴판이 좀 더 고풍스러워서 이 메뉴판을 촬영했습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유머 짜장면이라는 독특한 메뉴도 있었는데요. 전 짬뽕 곱빼기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6,000원입니다. 밑반찬은 다른 중화요리집과 비슷하게 양파와 춘장 그리고 단무지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다음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바로 위생이었는데요. 테이블에 끈적한 감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자, 주문한 짬뽕 곱빼기가 나왔습니다. 숟가락이 담겨져 나와서 독특했는데요. 위에는 후추가 뿌려져 있었으며 양파, 당근, 피망, 부추, 오징어, 새우 등등 짬뽕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해산물은 그리 많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냉동 해산물 같아 보였습니다. 면발은 그냥 평범했는데요. 양은 일반적인 짬뽕 곱빼기의 양이었습니다. 국물을 또 먹어보았습니다. 짬뽕 특유의 불향이나 감칠맛은 적었습니다. 국물은 진해 보이긴 하지만 묵직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맵지 않은 고춧가루가 채소와 어우러진 국물 맛이었는데요. 첫맛은 자칫 싱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끝맛은 부드럽고 깔끔한 짬뽕이었습니다. 맵기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도 전혀 부담없이 드실 정도의 맵기였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이며 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 짬뽕의 경우 해산물이 그렇게 풍부하거나 인상 깊은 맛의 짬뽕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위생이 일반적인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비추천 드립니다. 와야 할 이유는 맛은 평범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기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가볍게 짬뽕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날이 끓이고야하거나 비라도 내린다면 다들 이 음식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파전인데요. 파전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가격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 먹으려면 한 장에 10,000원은 좋긴 없는 좀 얄미운 메뉴입니다. 파전 한 장에 7,900원이고 통오징어가 큼직하게 들어있으며 게다가 무려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파전을 파는 곳이 있다 해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여기는 부천 중동에 있는 칠구 대표라는 곳인데요. 파전과 보쌈 등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메뉴가 많은 것이 특징의 가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10,000원 초반대를 넘지 않고 파전 종류가 꽤나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파전과는 달리 퓨전스러운 메뉴가 많았으며 파전과 막걸리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독특했습니다. 전 칠구 원주 바삭파전, 언양식 한우 불고기 바삭파전, 통삼겹 수육 보쌈을 주문했습니다. 자,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칠구 원주 바삭파전인데요. 양파, 오징어, 파, 당근 등 여러 야채들이 들어있었고 크기는 일반적인 파전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파전은 또 젓가락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니까 한번 찢어주고 그냥 가위 쓰는 게 편합니다. 한 입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바로 야채튀김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파는 바로 그 야채튀김 맛이었습니다. 통삼겹 수육 보쌈입니다. 일반적인 보쌈과는 달리 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배추와 양파 등으로 버무려진 초무침이 나왔는데요. 많이 시큼하진 않고 살짝 달달한 것이 고기와 꽤 잘 어울렸습니다. 고기에서 잡내는 거의 나지 않았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메뉴였습니다. 이어서 언양식 한우 불고기 바삭파전입니다. 비주얼은 꽤 특색이 있는데 우선 위에 올려져 있는 건 한우인지를 떠나서 약간 햄 같았는데요. 파전 아래에 있는 달달한 마요네즈 소스와 양배추를 함께 먹으니 꽤나 궁합이 좋았습니다. 양도 제법 많았고 불고기가 아닌 점만 제외하면 무난한 메뉴였습니다. 이 집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며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솔직히 비주얼은 좋았지만 음식 자체에서 뭔가 확 끌리는 점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가격 대비 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기에 바삭한 야채튀김과 함께 한잔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날이 완전 풀리면서 바다에서 회 한 점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횟집이 더욱 많아지면서 회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횟집들과는 달리 엄선된 횟감들로 고급진 숙성 사시미를 가성비 좋게 선보이는 신림의 길회뜨다라는 일식집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케도 비교적 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음식의 퀄리티는 어떤지 궁금해서 방문해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내부 인테리어가 꽤 흥미로웠는데요. 제주도 민속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소품들이 다양했고 벽면에는 다양한 사케들에 대한 설명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메뉴판에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사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케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사시미 메뉴와 샐러드 튀김 등 꽤 다양했습니다. 특히 일품 사시미는 한눈에 메뉴 구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았습니다. 오늘의 메뉴인데요. 매일 노량진에서 그날 제일 신선한 재료만을 골라 구성되기 때문에 메뉴 구성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일품 사시미 B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자,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 구성이 정말 다채로웠는데요. 일단 비주얼부터 영롱합니다. 플레이팅된 횟감도 다양하고 사이드 메뉴와 함께 40,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라니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기 좋은 바지락탕, 연두부 튀김인 아게다시도, 마주스가 기본 메뉴로 나왔는데요. 특히나 마주스는 살짝 달달한 게 걸쭉하면서도 맛 특유의 향긋함이 살아있어서 좋았고, 아게다시도우는 진짜 겉바속촉이 뭔지 보여주는 메뉴였습니다. 이어서 메인 메뉴인데요. 도미 등살, 눈다랑어 뱃살, 참다랑어 등살, 계란, 해삼 내장에 흰살 생선을 버무린 메뉴, 멍게 초회, 도미 히비끼, 황새치 뱃살, 광어 지느러미가 있었는데요. 구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도미 등살은 3kg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기름진 등살이라 흰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해삼 내장과 흰살 생선을 버무린 메뉴는 녹진하면서도 비린맛은 거의 없었으며 해삼 특유의 바다 풍미가 물씬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해삼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메뉴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가 각 생선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들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선 이 정도 구성 자체를 어딜 가도 이 가격에 먹기는 힘들어 보였고, 사실 이런 구성을 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보여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회뿐만 아니라 해삼내장, 일본식 계란말이와 같은 메뉴도 있어서 좋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숙성 사시미라 그런지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고, 참치의 경우 해동 상태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솔직히 정말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와야 할 이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성과 가성비를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기에 신림에 오셔서 어디를 갈지 고민이신 분들은 그런 고민 없이 바로 방문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림에 있는 신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원시장에는 여러가지 점포도 있지만 1인분에 3,000원 하는 시장 탕수육이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 시장 탕수육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된 곳인데요. 원래는 시장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장 입구에서 10m 정도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원래 있던 자리에는 다른 탕수육 가게가 들어섰는데요. 이 때문에 원조 시장 탕수육 가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원조 시장 탕수육 가게가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탕수육뿐만 아니라 피카츄 돈가스, 라면, 각종 튀김, 떡볶이 등 다양한 분식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탕수육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미리 탕수육을 많이 튀겨놓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튀겨내는 방식이었는데요. 기름이 꽤나 깨끗해 보였습니다. 자, 주문한 3,000원짜리 시장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탕수육이 얇지 않고 두툼했습니다. 튀김옷은 일반 시중의 탕수육과 비슷했는데요. 고기보다 튀김옷이 두껍거나 눅눅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고기가 퍽퍽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탕수육처럼 등심 자체가 큼직하게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고기가 꽤나 부드러워서 인상 깊었습니다. 소스에는 당근과 양파가 약간 섞여 있었는데 농도도 적당하고 새콤하기보단 달달한 맛이 더 강한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양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1인분을 다 먹고 나니 배가 찬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아주 고퀄리티의 탕수육은 아니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3,000원에 이 정도 구성과 맛의 탕수육이라면 사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신원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장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한국통닭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치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메뉴인데요. 가끔은 프랜차이즈 치킨보다는 얇고 바삭한 껍질의 옛날 통닭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러한 옛날 통닭을 파격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곳이기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이미 이 가게는 여러 매스컴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데요. 예전에는 한 마리에 4,000원, 세 마리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이었으나 지금은 한 마리에 4,500원, 세 마리에 11,000원으로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이 정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나올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닭은 초벌로 한번 튀겨난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튀겨서 제공되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처음 튀겨놓았던 닭의 모양 그대로 튀겨내는 것이 아니라 닭다리를 허벅지 부분과 양쪽으로 벌려서 다시 튀겨내는 모습이 독특했습니다. 저는 2마리를 주문했는데요. 닭다리는 꽤 얇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양은 제법 많았습니다. 닭껍질은 일반적인 옛날 통닭과 비슷했습니다. 딱딱해져 버린 부분도 있었지만 살이 있는 부분은 적당히 크리스피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닭날개의 끝부분은 스낵처럼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색 있었던 점은 소금을 굳이 찍어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짝 매콤한 카레가루 향과 은은하게 짭조름한 맛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꽤나 맛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고 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옛날 통닭의 기본적인 특성상 전체적으로 촉촉한 프랜차이즈 치킨과는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맛의 스펙트럼이 넓은 프랜차이즈 치킨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천입니다. 와야 할 이유는 요즘같이 물가가 많이 오른 때 3마리에 1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흔히 접하던 옛날 통닭과는 달리 매콤한 카레의 풍미가 은은하게 느껴지고 염치까지 훌륭한 치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포차도 이슬람병에 5,000원이 넘는 요즘에 아구찜을 단돈 10,000원에 맛볼 수 있는 포차가 있다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부천 원정동에 있는 참사방앗간이라는 곳인데요.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법한 분위기에 동네 골목에 위치한 포차입니다.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는데요. 4에서 6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이미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동네 주민들의 데시벨 배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동네 포차는 이런 맛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크게 정신사납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동네 주민들의 텐션을 따라가기 위해 서둘러 주문을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곳의 텐션이 남다른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요. 20,000원 넘는 메뉴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10,000원은 좋게 넘는 계란말이가 5,000원이었고 꽁치, 부추김치, 아구찜, 조개구이, 코다리구이, 오징어 숙회는 단돈 10,000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매운 닭발이었는데요.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집도 어쩔 수 없이 주류값은 인상을 했는데요. 원래 3,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납득하고도 나올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운 닭발, 아구찜,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파김치, 고구마 줄기 무침, 고추잎 무침 나왔고 맛은 시골 밥상에서 접해볼 만한 친근한 맛이었습니다. 아구찜입니다.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다음에 또 와야지였습니다. 10,000원치고 양이 꽤나 푸짐했는데요. 그리고 콩나물이 많기는 했지만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양념맛도 평탄한 쳤습니다. 막 자극적이고 칼칼한 아구찜은 아니었는데요. 간이 싱겁지도 않고 적당히 매콤했기에 가격 대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계란말이입니다. 둘이서 먹기에 양은 적당한 계란말이였는데요. 안에 당근과 파 등 채소들도 잘게 썰어서 들어있었고 제법 두툼했습니다. 혹시나게 잘 부쳐져 나온 계란말이가 이 정도에 5,000원이라니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매운 닭발입니다. 무뼈 닭발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나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무뼈 닭발은 잡내가 좀 나서 먹기에 부담스러운 적이 간혹 있었는데요. 캡사이신이 아닌 청양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낸 닭발이었습니다. 매콤하니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은은하게 감싸는 닭발이었는데요. 주문한 메뉴 중에서 이슬과 제일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며 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부가 좁고 꽤 시끄러운 분위기라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 첫째는 오래된 포차치고는 테이블이나 환풍기 등 위생이 꽤나 훌륭했던 가게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말 아무리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가성비 끝판왕의 포차이기에 물가가 두루마블 게임을 하는 것 마냥 치솟는 요즘 포차에서 부담 없는 한잔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맛집 검색은 2분 맛집.
서울은 뭔가 뜬금없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커다란 빌딩 숲속에서도 조금만 걷다 보면 마치 1980년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배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꽤 오래된 노포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빈센조 촬영지였던 세운상가 근처의 노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온달식당이라는 곳인데요. 간판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서양만의 백반기행에 나왔던 새집이라는 가게 바로 옆에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 가려다가 대기인원이 있어 그냥 옆에 있는 온달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4개 정도에 16석 정도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이모님 한 분이 운영하셔서 바쁘실 때는 셀프였고 자리가 부족하면 합석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 들어가자마자 소주 한 잔에 백반을 드시고 계신 어느 아저씨와 합석을 했는데요.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안주부터 식사 메뉴까지 다양했고요. 눈에 띄는 건 요일마다 다른 정식 백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비찌개가 배치되어 있길래 비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정식 백반은 요일 상관없이 가격이 모두 5,000원이었는데요. 요즘 진짜 보기 드문 가격입니다. 자, 주문한 비찌개 정식 백반이 나왔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 배추김치, 깍두기, 미나리 무침, 장아찌, 그리고 비지찌개가 나왔는데요. 구성은 좀 단촐했습니다. 먼저 미나리 무침을 먹어보았는데 고추장과 참기름의 비율이 딱 알맞은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 이 미나리 무침만 가지고도 밥 한 그릇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지찌개는 적당히 고소하고 간이 세지 않은 부담 없는 맛이었는데요. 깍두기 국물을 살짝 넣어 먹어봤는데 약간 산미가 더해져 꽤 입맛에 맞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은 예전에 전라도 여행 갔을 때 우연히 들렸던 백반집이 생각났을 정도로 시골밥상 같은 느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쁜 시간대에는 모르는 타인과 합석해야 해서 사람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는 것이고 와야 할 이유는 서울 한복판에서 단돈 5,000원에 자연스러운 백반을 느껴볼 수 있게 기본 8,000원은 넘는 흔한 백반보다는 저는 이 집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 중동에 있는 미스발랑코에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했던 돼지 짜글이 전문점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내부부터 남다른 가게였는데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에 대한 자신감 등이 매우 돋보이는 가게였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축 후 72시간이 넘지 않은 고기만을 사용하여 육즙이 더욱 풍부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왜 명품 짜글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부가 좀 좁았다는 것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짜글이 메뉴가 줄을 이루고 있었으며 저는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2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2인 세트 메뉴는 기본 제공되는 메뉴만 해도 6가지인데요. 짜글이, 고등어구이, 계란찜, 발사믹 샐러드, 치즈 스파게티, 밥 2개입니다. 밥은 현미와 백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주문한 짜글이 2인 세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꽤 푸짐한 한상인데요. 메뉴들의 구성이 정말 잘 어울렸고 한상의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고등어구이는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져 나왔는데요. 웬만한 일식집에서 제공되는 고등어구이만큼이나 신선한 고등어였습니다. 발사믹 샐러드는 맛과 구성도 평범했으며 짜글이는 내용물이 푸짐한 짜글이었는데요. 고기도 납득할 만큼 충분히 있었고 양파, 파, 햄, 김치, 돼지 앞다리살 등이 들어있었으며 재료는 매우 신선해 보였습니다. 고기가 다 있고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았는데 확실히 다른 짜글이와는 달랐습니다. 김치를 베이스로 한 자작한 김치찌개 느낌이었는데 적당히 새콤하고 많이 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물이 부드러우고 깊은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메뉴 설명에 한우사고를 18시간 우려 다시마 등 여러 재료와 함께 육수를 만드신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물은 수준이 높은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고기가 잡내 전혀 없이 우유같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깃든 김치 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치즈 스파게티가 나왔는데요. 모짜렐라 치즈가 꽤 많이 올려져 있어 좋았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으며 와야 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와야 할 이유 첫째는 메뉴 구성이 다채롭고 가성비도 뛰어난 옵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수없이 많은 흔한 음식점들 중에서 정말 드물게 있는 정성이 깃든 음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돼지 짜글이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